안녕하세요. 그래피툰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구재은 연구원입니다. 그래피툰은 프레젠테이션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그래피툰을 활용한 애니메이티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입니다.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께서 그래피툰을 사용하실 때 유용한 각각의 매뉴얼을 소개하고 이후 강의에서는 이 툴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매뉴얼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템플릿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매뉴얼에 있는 툴들을 활용해서 방금과 같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매뉴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상단에 파란색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아래쪽에 위치한 최근 디자인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면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는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에디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에디터 페이지의 화면 구성을 설명해드리면 위에 있는 그래피툰 로고 부분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보였던 대시보드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은 방금 입력했던 이 템플릿의 제목 창입니다. 이 제목 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제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세로 부분은 에디터 페이지의 좌측 탭인데요. 이 캔버스에 요소를 넣을 수 있는 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이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이 타임라인은 시간에 따른 개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타임라인 설명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은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전체 장면 구성을 이미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추가도 가능한 툴입니다. 좌측 탭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은 파일 업로드 버튼인데요. 클릭하게 되면 제일 위에 내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추가 버튼이 파랗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파일을 보기 쉽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토샵 파일이랑 PNG 파일이랑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파일을 3개를 클릭했는데 좌측 탭에 보이는 파일은 하나밖에 뜨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파일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포토샵 파일은 PSD 카테고리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카테고리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바로 캔버스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오디오 파일은 캔버스에서 볼 수 없는 소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캔버스에선 보이지 않고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의 사운드 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의 경우는 포토샵 파일을 클릭하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를 모두 이미지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미지로 캔버스에 등록이 됩니다. 업로드 아래에 있는 버튼은 템플릿 버튼인데요. 아직 개발 중이라 그래피툰 에디터 페이지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템플릿 탭의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과 기능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많은 디자인 템플릿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템플릿 아래에 있는 버튼은 요소 버튼인데요. 이 버튼 안에는 그래피툰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최근에 사용한 아이콘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더 보고 싶을 땐 옆에 있는 플러스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하면 캔버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해서 원하는 태그를 검색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창에서 나가고 싶을 때는 위에 있는 검색창 오른쪽에 X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 아래에 있는 추천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아이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소 탭 아래에 있는 버튼은 이미지 버튼입니다. 이미지들은 그래피툰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캔버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필요한 태그를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요소 버튼과 마찬가지로 이 검색창에서 나가고 싶을 땐 검색창 오른쪽에 있는 X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탭 아래에 있는 캐릭터 탭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탭에도 그래피툰에서 제공하는 150가지 이상 직업의 캐릭터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직업마다 10가지의 모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지금 보는 캐릭터는 상담사고요. 지금 보는 캐릭터는 과일가게 직원입니다. 이 캐릭터들의 하나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의 캐릭터들과 섞어서 사용해도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합니다. 위에 4개 있는 캐릭터는 아래에 있는 캐릭터들과 그림체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4개의 그림 캐릭터는 교원과 그래피툰이 콜라보한 캐릭터로 교원에 있는 소스리아 캐릭터의 그래피툰에서 모션을 개발하여 적용한 캐릭터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피툰에 문의를 주시고 그래피툰에서 모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소 탭과 같이 검색창에 직업을 쳐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캐릭터 창 아래에 있는 텍스트 탭입니다. 텍스트 탭의 템플릿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텍스트 탭에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만 캔버스에 들어가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탭 아래에 있는 버튼은 음악 탭인데요. 음악 탭은 아까 업로드의 오디오 파일 업로드와 똑같이 클릭했을 때 캔버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탭 아래에 있는 탭은 배경 탭인데요. 구성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미지 탭과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미지 탭에 있는 이미지들보다 배경에 더 적합한 사이즈의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배경에 쓰고 싶다면 배경 탭에서 검색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배경 탭 아래에 있는 탭은 동영상 탭입니다. 이미지 탭, 배경 탭과 마찬가지로 무료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의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동영상 탭 아래에 있는 버튼은 플러그인 탭인데요. 이 플러그인에는 그래피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GIF 파일이나 그리기 파일 등 다른 기술을 인용할 수 있는 탭입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AI 탭은 챗 GPT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탭입니다. 이 탭도 마찬가지로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클릭은 되지 않습니다. AI 탭 밑에 있는 아이콘은 모션 드로잉 아이콘인데요. 이 기능은 그림을 그린 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캔버스에서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업로드 버튼이나 밑에 있는 추즈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업로드를 한 후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로딩이 돌아가면서 그래피툰에서 이미지를 크롭 해줍니다. 크롭이 된 이미지에 넥스트를 누르면 아래 적용 가능한 모션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동작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를 호버해서 동작을 확인한 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클릭하면 내가 그린 이미지가 자동으로 리깅이 되어서 여기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png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이 파일을 모션을 입힌 후에는 gif 파일로 변경된 다음 인서트를 누른 후 캔버스에 gif 파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눌러보면 그린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좌측 탭 설명은 마치고 상단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상단바는 도형, 이미지, 캐릭터, 텍스트, 동영상 이렇게 5개의 상단바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동영상 상단바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동영상 상단바를 제외한 4가지 상단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탭 가장 위에 있는 요소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캔버스에 있는 요소를 클릭하면 캔버스 상단에 상단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일 왼쪽에 위치한 첫 번째 버튼은 컬러 탭입니다. 이 컬러 탭을 클릭하면 도형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팔레트를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이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사용해서 더 많은 색상 팔레트를 이용해 색상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는 색깔 코드를 알고 계실 경우에는 옆에 있는 샵 옆에 더블 클릭하셔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입력 창 왼쪽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하셔도 에디터 페이지에 있는 색깔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색상 변경 탭 옆에 있는 버튼은 회전 버튼인데요. 캔버스에 있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셔도 괜찮지만 원하는 각도가 있을 때는 상단바에 있는 회전 탭을 클릭하신 후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더 편하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 탭 옆에 있는 버튼은 크기 조절 버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있는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여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수치가 있을 땐 상단에 있는 상단바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크기 조절 옆에 있는 탭은 레이어의 위치 변경 탭입니다. 레이어의 위치 변경은 설명을 드리자면 하늘색의 말풍선이 가장 아래에 위치한 걸 레이어 타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어 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변경 탭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Bring to Forward는 위로 버튼으로 한 번 클릭 시 레이어가 한 칸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Bring to Back은 아래로 버튼으로 클릭 시 레이어에서 한 칸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Bring to Front는 가장 위로 버튼으로 클릭 시 레이어의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Bring Backward는 가장 아래로 버튼으로 레이어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레이어 버튼 우측에 위치한 버튼은 복사 버튼입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 시 복사와 붙여넣기가 한 번에 진행되는데요. 만약 붙여넣기를 다른 위치에 하고 싶으실 땐 캔버스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한 후 카피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복사 버튼 우측에 위치한 버튼은 크롭 버튼인데요. 도형을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크롭 옆에 있는 버튼은 반사 버튼인데요. 도형을 클릭 후에 반사 버튼을 클릭하면 좌우, 위아래로 반사가 가능합니다. 좌측에 있는 상단바 버튼들은 해당 도형에만 구성되어 있는 버튼이고, 우측에 위치한 버튼들은 전체 상단바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버튼들인데요. 우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일 우측에 위치한 버튼은 잠금 버튼입니다. 이 잠금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도형은 움직이거나 회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잠금 버튼 좌측에 위치한 버튼은 투명도 버튼입니다. 모든 도형들은 처음엔 모두 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투명도를 조절할 시에 투명하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도 버튼 좌측에 위치한 아이콘은 효과 버튼입니다. 이 효과 버튼은 해당 도형의 등장, 지속, 퇴장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 효과는 아래 타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도형당 3가지의 효과가 등록이 가능하며 각 등장, 지속, 퇴장에서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효과를 적용해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의 좌측에 위치한 버튼은 교체 버튼입니다. 해당 도형에 설정 효과를 적용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색상을 변경한 후에 해당 버튼을 눌러서 똑같은 설정으로 다른 도형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형마다 크기 값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된 후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상단바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상단바는 도형 상단바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단 색상 변경 대신에 네모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해당 이미지를 바로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경 설정 버튼입니다. 배경 탭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없을 시 이미지 탭에서 이미지를 검색 후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배경 설정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캐릭터 탭도 도형 탭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탭 설명하겠습니다. 좌측 회전, 크기 조절, 레이어, 위치, 복사, 반사 버튼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좌측부터 폰트 설정, 폰트 굵기 설정, 폰트 사이즈 설정, 폰트 색상 변경, 기울기, 밑줄, 대소문자 변경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기능들은 다른 편집 툴에 있는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피툰에 있는 다양한 매뉴얼들에 대해 소개해 봤는데요. 단순히 매뉴얼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방금 설명한 내용을 활용하여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작업들을 같이 진행해보고 아직 설명하지 못한 타임라인 그리고 미리 보기 창에 있는 매뉴얼들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강을 마무리하고 이후 강의를 들어가기 전 1강에서 배운 각 매뉴얼들을 숙지하고 2강에서는 템플릿 제작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